한 주간의 중요한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수능 발표일 전에 수험생들이 수능 성적을 먼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의 허술한 보안에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네. 2020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일은 4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 3시간 동안 310여 명의 수험생들이 성적을 미리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한 수험생이 자신의 성적표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는 이전에 자신이 친 수능 성적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수험생은 이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에 F12 버튼을 누르고 소스에 2019 대신 이렇게 2020을 누르면 네. 올해 성적이 보인다 이렇게 방법을 알렸습니다. 네. 고3 수험생들은 대상이 아니었고요. 이전에 수능을 친 적이 있는 재수생이나 삼수생, N수생들이 이 방법이 통했습니다. 네, 아무리 세대가 이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라고 하더라도 이 클릭 몇 번에 뚫렸다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보안이 허술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3시간 만에 사이트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일을 앞두고 성적 자료를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검증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네.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네. 그 평가원은 이전에도 지난해에도 감사원으로부터 허술한 보안을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 문제가 그냥 실수가 아니고 자칫하면 큰 혼란을 줄 뻔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일이 1일 날 알려졌거든요. 네. 그런데 수시 모집 마감되기 전에 터졌다면 정말 대형 혼란을 부추겼을 거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능 점수를 미리 알면 자신이 수학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이것을 기준으로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입시 전략을 설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수학 능력 시험은 올해에만 54만 명이 응시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시험이기도 하거니와 또 온 나라 이목이 집중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 입시 과정에서 형평성, 공정성이 많이 요구가 되잖아요. 그런 만큼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입시는 폭발력이 워낙 큰 문제가 돼가지고요. 조그마한 실수도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렇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복귀해서 당 체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단 쇄신 카드를 꺼내 들면서 당내 특히 중진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단식을 마치고 복귀한 황교안 대표가 일단 예상 밖의 쇄신 카드를 꺼내들면서 한국당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네. 당직자 교체에 이어서 사실상 나경원 원내대표를 불신이 많은 초강수를 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20대 국회가 6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원내대표 임기 연장을 두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임기 연장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는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 내에서는 원내대표의 연임이 됐든 경선이 됐든 이런 것은 그 의원총회의 권한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것은 월권이다. 이런 반발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런 반발 속에서도 원내대표는 새로 경선을 하게 되었죠. 네. 그러니까 관심이 여기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그 여권의 강경 기조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강경 기조가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좀 협상하면서 갈 것인가 네. 다른 당들도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일단 쇄신카드에 지금 용퇴 요구를 받는 중진들, 특히 TK 중진들이 반발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와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영양, 영덕, 봉화, 울진을 지역구로 하는 삼선의 강석호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밝혔습니다. 네. 그 강 의원은 영남권 의원들 퇴진 요구에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왔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당 안팎의 평가를 받겠다 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호영, 김재원 의원도 용퇴 요구를 일축하고 총선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친황 체제 구축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데다가 또 일단 쇄신 카드로 중진들과 황교안 대표가 갈등을 계속 이어갈 경우에 총선을 앞두고 보수권이 분열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수 정치권은 보수 대통합은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집안 단속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카카오티 블루 서비스가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대구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택시 업계와 손을 잡고 더 나은 서비스를 하겠다곤 하지만 충돌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택시를 부를 때 카카오 많이 쓰시죠? 네. 전국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데다가
호출비도 따로 들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카카오티 블루 서비스가 서울에 이어서 대구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대구 지역 14개 법인 택시 회사를 회원사로 둔 DGT 모빌리티가 카카오 회사와 운송 가맹 사업 제휴를 맺고 운행을 시작한 겁니다. 카카오 앱에서 택시를 부를 때 이 블루 택시를 선택을 하면요. 호출비 1,000원이 더 부과가 되는 건데요. 여기 들어 선별되신 기사님들은 따로 뭐 고객 응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서비스를 두고 일선에 있는 기사분들이 반발이 좀 있다고 하죠? 네, 보도들이 많았는데 한번 보시죠. 전국 택시노조 대구 지부는 카카오티 블루가 기사를 골라서 선별 채용을 하고 콜을 받을지 말지 선택권을 주지 않아서 사실상 강제 배차, 강제 노동을 시킨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회사 내에서도 티블루 기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뉘는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DGT 모빌리티가 이런 부당 노동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 합의를 했는데도 이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대구시에 DGT 모빌리티 가맹사업 면허 취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전국적으로 인구 대비 택시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T블루와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기사들 간의 갈등이 좀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 렌터카를 기반으로 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불법 여부를 가리고 있잖아요. 카카오는 카풀은 반발이 많아서 접고 이 친택시로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운수사업과의 갈등을 쉽게 좁히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될 때는 기존 서비스 문화와 충돌도 잘 융화시키면서 적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프로축구 대구FC가 올 한 해 성적과 흥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지난 1일 올 시즌 대구FC의 마지막 경기는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승리해서 3위할 경우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0대0 무승부로 끝내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대구FC는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역대 이번 성적이 시즌 5위로 역대 최고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지난 2013년에는 2부 리그로 강등이 됐었고 또 1부 리그로 올라왔었을 때도 하위권에 머물렀던 게 대구FC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에 FA컵 우승을 하고 ACL에 진출을 하면서 올해 시즌을 좀 기대를 하게 했었는데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낸 한 해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반영하듯 세징야와 조현우 선수가 K리그 대상에서 베스트 11에 뽑혔고요. 김대원 선수는 창의적인 플레이를 한 선수에게 주는 탱고 어워드를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구FC 구단 또한 상을 2개 받았어요. 팬 프렌들리 클럽과 플러스 스타디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올 시즌부터 대구FC가 전용 구장으로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흔히 우리가 대파기라 부르는 이 이전 이후에 성적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축구의 흥행을 이끄는데 그리고 K리그 흥행을 이끄는 데까지 많은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 전용구장 대구 스타디움 횡했던 게 정말 언제였나 싶을 정도인데요. 올 봄에 개장한 뒤집이 대구은행 파크는 정말 K리그 흥행의 중심이 됐습니다. K리그 기준으로 평균 관중이 1,7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의 305%나 늘었고요. 또 경기도 9번이나 매진이 됐습니다. 또 관중석 점유율도 89.4%로 거의 모든 경기가 매진에 가까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대구FC는 이 예매를 사전 예매로 판매를 했어요, 티켓을. 그래서 K리그의 예매 문화를 정착시켰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만년 하위팀, 비인기팀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멋진 도약을 보여준 대구FC의 내년 시즌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앞서 언급된 대구FC의 올 한 해 활약을 정리해보고 내년 시즌 전망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대구FC 성호상 선수 강화부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무엇보다 올 시즌은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올 시즌 어쨌든 대구FC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 구단 또한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올 시즌 저희가 창단 이후에 가장 좋은 5위라는 성적을 거두기도 했고요. 그리고 축구 전용 경기장이 올 시즌 개장을 하면서 저희가 대구에 새로운 축구 문화라는 그런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 대구에 있던 많은 축구 팬들이 90분 경기를 보기 위해서 경기장을 찾았다면 지금은 경기 시작 2시간 전
또 경기 끝나고 1시간 동안 선수들과 접하고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게 올해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올해 대구FC가 올 시즌에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파이널 A에 진출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막상 파이널 A에 접어들고 나서 이제 시작하고 난 뒤에는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우선 울산과의 첫 경기에서 경기 내용 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경기 내용이었지만 네. 아쉽게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2대1로 경기가 지고 말았는데요. 전북, 뭐 포항과의 경기에서는 다소 좀 주춤하면서 예전의 경기력이 좀 나타나지 않아서 다소 아쉬운 좀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고요. 마지막 또 강원와의 경기에서는 또 저희가 4대1이라는 좀 큰 스코어 차이로 또 마지막 막판까지 3위에 또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극적인 순간까지 만들기도 했었는데 비기면 FC 서울이 AFC를 진출하게 되고 저희가 승리를 했을 때는 저희가 그러니까 AFC 진출을 하는 위대한 고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뭐 상대가 워낙 내려서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 뭐 90분 내내 시종일관 공격을 많이 하더라도 뭐 득점이 나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쉽고 좀 만약에 득점 찬스를 좀 살렸더라면 또 새로운 역사를 또 쓸 수 있었던 그런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에서도 마지막 경기에 대한 아쉬움이 막 묻어납니다. 네. 묻어나는데 그 마지막 경기는 우리 비단 대구FC 말고도 여러 구단들의 이해관계 사실 어떻게 보면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경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기를 앞두고 우리 관중들도 그렇고 팬분들이나 구단 측에서도 굉장히 사실은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컸는데 어쨌든 비기기만 해도 된다는 팀하고 꼭 이겨야 되는 팀하고의 경기를 대할 때 어떤 뭐 힘듦이란 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경기 전이나 이후에 어떤 뭐 얘기들이 있었는지 전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우선 경기 뭐 전에는 상대는 뭐 0대3으로 경기 결과를 피했고요. 저희는 4대2로 대승을 했기 때문에 뭐 분위기 측면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좀 유리할 거라는 예상도 많이 흘러나왔었고요. 하지만 뭐 FC 서울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저희 팀보다 떨어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저희가 좀 대비를 해서 많이 좀 저희가 세징야 같은 선수를 좀 많이 보완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공격적인 차단을 많이 하면서 저희가 조금 힘든 경기를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FC 서울을 그 공략하기는 쉽지 않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번에 우리가 FC 파이널 A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된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비단 이게 뭐 올해 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고요. 뭐 조광래 대표이사가 부임 이후에 한 5년 동안 거치면서 저희가 시행착오 그다음에 보완의 부분들을 보완을 했었고요. 많이. 그리고 우리 팀만의 가질 수 있는 색깔들을 찾고 조합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작년 FA컵 결승에 올라가서 울산을 뭐 단 한 차례도 이기지 못했던 울산을 2승을 하면서 우승을 했던 그런 원동력이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었고요. 그게 올 동계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몸에 다져졌고 그리고 올 시즌에 접어들면서 항상 초반에 부진했던 그런 모습들이 초반에 저희가 강하게 저희가 승리를 할 수 있으면서 저희가 올 시즌을 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일부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하는 게 우리 대구FC가 외국인 선수들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주요 우리 이번 성과의 원동력 중에 하나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외국인 선수들한 비중이 사실은 크긴 하거든요. 뭐 세징야도 물론 에드가, 뭐 츠바사 같은 외국인 선수들이 저희 팀에서 잘 해주기 때문에 또 저희가 국내 젊은 선수들이 다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그리고 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뭐 홍정훈 선수, 그다음에 정태욱, 뭐 김우석 같은 이런 선수들이 잘 받쳐줬기 때문에 이런 팀이 원동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저희들이 이제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팀 자체가 조금씩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를 통해서 더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세징야나 에드가 선수 그리고 우리 젊은 선수들 김대훈 선수나 이런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팬들이 너무 잘하니까 이적하는 거 아닌가. 또 뭐 일각에서는 다른 구단으로 이적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 이런 궁금증들 팬들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뭐
그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건 뭐 구단으로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요. 네.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 선수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지금은 뭐 타 구단 물론 또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단에서는 뭐 지금에 있는 선수들이 뭐 저희는 구단에 100% 잔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조금 하나 걸리는 부분은 일단 조윤우 선수가 지금 12월 달에 저희가 계약이 종료되면서 저희가 지금 사실상 그 부분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은 뭐 잔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수들은 잔류를 지금 최대한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함으로써 또 다음 시즌을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팍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경기하는데도 아주 좋은 경기장이지만 그냥 경기만이 아니고 관람하고 관중들이 일체감을 느끼는데 너무나 좋은 경기장이다라고 칭찬을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이 대팍을 대구 FC 구단의 관점에서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일단 우선 저희가 그 대팍을 짓는 과정에서 보면요. 순수하게 어떤 그런 경기장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게 관중이 최대한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그리고 선수들하고 굉장히 밀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을 염두에서 지었기 때문에 경기 문화에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의 경기장이나 또 지금 저희가 있던 대구 스타디움 같은 그런 경기를 보셨던 분들은 확연히 차이를 많이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일단 그런 또 소리 같은 것도 보시면 들으실 때 굉장히 사람들이 흥분하게 만들고 가슴 뛰게 만드는 그런 소리가 좀 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던 그런 특수성의 구장이기 때문에 뭐 쿵쿵골이라든지 그런 응원 문화까지 만들게 되고 그리고 또 선수들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선수들이 뭐 팬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많지 않기 때문에 팬들이 선수들을 만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 대팍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전용구장 DGB 대구은행 파크가 없었더라면 사실 이번 시즌 정도의 팬들의 그 흥행,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하신 하나의 축구 문화, 관람 문화로서의 정착도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확보됐다는 게 정말 큰 재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보니까 벌써 내년 시즌이 올 시즌도 잘했지만 내년 시즌이 많은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끝으로 내년 시즌 목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우선 뭐 선수들은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휴가에 들어갔고요. 근데 뭐 저희 구단에서는 뭐 내년 시즌을 구상을 해서 또 새로운 선수들을 지금 영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네. 내년에 뭐 목표라고 하면 일단 우선 내년에 뭐 AFC 챔피언스 리그를 뭐 진출권을 따는 게 우선 내년에 뭐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기 위해서는 뭐 물론 올 한 해 시즌 잘 준비를 했던 건 물론이지만 내년 시즌이 우리 대구 FC에게는 큰 전환점이라도 다시 생각을 하고요. 이 흥행 또 그리고 성적 이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올 시즌 을 했던 것처럼 내년 시즌에는 팬들이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게끔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를 훨씬 뛰어넘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대구 시민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중대한 구심점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